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서준석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의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역사를 잘 마무리해 준 점 감사하다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상당히 성적이 잘 나왔어요. 평균이 무려 75가 넘었습니다. 80에 가까운 육박할 정도의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돼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거나 내가 잘 가르쳤거나 벌써 헛소리야. 잘 가르친 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마 힌트라든가 여러분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려 100점이 20명이 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나 틀려서 내가 저기 안에 못 들어갔네 라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잘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역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응? 라고 하고 싶은데 헛소리고, 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수업을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하지 하다가 기왕이면 여러분이 수업을 이때까지 잘 나가는데 이 마무리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적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틀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가지고 있다면 시험지를 같이, 아니면 내가 있는 첨부된 파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험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정답률이 65%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잘 풀었어요. 매우 완벽합니다. 잘 풀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좀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9번을 볼게요. 보기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 공연입니다. 박용려 등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그리고 3일의 개혁을 했지만 실패했다. 1884년. 몇 가지의 힌트를 살살살 뿌리고 있어요. 어떻게 뿌렸냐? 우정총국, 우체국, 우리에게 우체국을 개국했던 시기 들어봤을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젊은 개혁가들. 이거는 긴가민가 아리까리합니다. 3일 천하 망했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그러면 갑신정변에 잘된 설명을 찾는 건데, 여러분이 이 보기가 아리까리 조금 헷갈려서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첫 번째, 청나라의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하는 개혁, 계단이라고 했지. 그렇지만 일본은 빠른 개혁. 젊은 사람은 어떻다? 빠른 걸 원한다. 여러분들 스피드를 원하잖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빠른 개혁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청나라보다는 일본의 개혁 모델로 삼았던 게 맞기 때문에 1번은 틀려요. 온건 천천히 하다, 따뜻하다, 해당 안 된다. 빠르다, 스피드. 이 사람들은 급진개혁파예요. 급진개혁파. 자, 고종을 폐위시킨다. 물론 급진적으로 빠르게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왕을 쫓아낼 생각까지는 없었고, 왕은 중심으로 이때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펀군주제, 영국이라든가 일본을 모델로 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안 되고. 5번, 고종은 그럴싸하잖아. 흥선대원을 불렀다? 그럴싸한데 사실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갑신정변이 아니라 바로 2년 전 사건이었던 이모곤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했던 3번이에요. 3번. 자, 보기의 사건은 10번인데 10번은 내가 왜 틀렸는지 조금 약간 안타까워요. 이거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 동학농민운동을 뭐로 돼 있냐면 고부봉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고부봉기를 잘 공부했으면 고부봉기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제일 처음,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할 사건이 바로 명성황후 죽은 다음에 을미개혁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단발령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 사실 내가 이걸 왜 찍었냐면 14번 때문이야. 14번에 대한 항의가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몇몇 친구들한테. 근데 물론 여러분이 항의가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문제에서 아는 것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오답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냥 이때까지 다 맞은 것은 하다가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디 귀신에 쓰여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 때문인데,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1번이냐 2번이냐 5번이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한번 풀이해보면, 자, 5번
러시아의 내정 간섭. 아마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헷갈렸을 거야. 이거를 좀 설명하게 되면 당시 독립협회가 등장했던 직전 시기에 우리나라 하나의 해프닝이 뭐냐면 고종이랑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튄 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가 싹 그 사람을 감싸 안아줍니다. 고종을 따뜻하게 안아줘요. 물론 진짜 안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고종을 품게 되니까 고종을 품면서 너 괜찮아 이제 안장적이 하면서 고종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야 고종이랑 임금도 한심하고 거기에다 러시아 품속에 있는 이 상황도 한심하다. 러시아는 그만 좀 우리나라를 간섭해라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이라는 표현은 비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5번은 당연히 아니겠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인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오답률을 가졌던 2번의 내용이에요. 아마 이것을 내가 왜 틀렸는가 한번 제가 혼자 심심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봤더니 아마 이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학습 내용 확인하기 때문인데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3번 내가 그때도 이거 문제가 좀 이상이 있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독립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독립신문을 간행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독립신문을 간행했고 독립협회가 설립되었으면 자 신문은 간행됐고 그 다음 순서가 독립협회면 당연히 신문은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 신문을 한번 딱 찍어냈어. 그리고 다시 안 내. 그럼 신문이 아니지. 신문을 한번 찍어내면 계속 찍어내요. 그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오기 전에 신문이 처음 창간된 건 맞아요. 간행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계속 찍어내서 1899년 독립협회가 망할 때까지 계속 독립신문을 찍어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간이라고 해요. 발간은 뭐 신문이라든 책 같은 거를 계속 찍어내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국어적으로 만약에 발간이 아니라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간이라는 것은 계속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번도 아니게 됩니다. 독립협회에도 독립신문이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당시에 해당하지 않았던 민주공화정 또는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 없는 사실이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16번 같은 경우는 아마 책을 잘 안 읽어봐서 틀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은 여러분의 교과서 아마 독도 간도 페이지를 잘 봤으면 잘 맞췄을 거라 생각이 되고 내가 두 번째로 분노하게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17번이야. 야 17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했던 우리나라 외교권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가 핵심 조약이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 다른 조약 다 기억 못하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만큼을 잘 피해가는 친구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채점하면서 어떻게 이걸 틀리냐, 야 제발 찍더라도 이거는 맞춰야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이 사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오답률을 가진 문제였어요. 아마 오답률이 50%도 안 돼, 절반도 못 맞춘 문제였는데 여러분의 오답도 상당히 다양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의 운동을 한번 파악을 해야겠지. 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보기 내용을 한번 잘 읽어봐야죠. 민족 대표들은 쭉 나와서 확산되었다까지 읽어보았다 칩시다. 자, 여러분 여러가지 포인트 단어들을 잘 볼게요. 사실 모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 글 내용에서 포인트를 찾기를 원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 숨은 단어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단어. 자 보게 되면 탑골공원 뭐라. 자 넘어가서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나 들어봤어. 그렇지 많이 들어봤잖아. 여러가지 독립선언서가 있었어요. 거기 쭉 내용이 나와서 유관순. 야 유관순은 어딘가 들어봤잖아. 근데 유관순이 언제 활약했는가? 그게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럼 여기 마지막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3월 중순부터 쭉 파급되었다. 3월? 바로 3.1운동이야. 3.1운동. 자 여러분이 이런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한두 가지 포인트 어딘가 빠져가지고 60만세 운동인가 아니면 뭐 다른 만세 운동인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보기의 내용들을 헷갈려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무단 통치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 그럴싸하잖아. 야 얘가 자꾸 반발하니까 더 쾅쾅 찍어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은 너무나 충격에 빠져요. 너무 갑작스럽게 막 사람들 만세운동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본이 부드러운 통치를 하게 되는 계기라든가. 순종의 장례식에 관련된 것은 1920년대에 있던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뭐라 샬라샬라 얘기하니까 그럴싸하네?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서 가야지. 이게 뭐냐, 우선순위가 1번이 있고 2번인 거지. 2번과 1번의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5번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의 1920년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내가 3.1운동과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꼭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리면 할 수 없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 주의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조금은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번 틀린 친구들 죽습니다. 20번 이걸 왜 틀리냐. 이거 조선 총독부 총선 이거 맞춰야지. 맞추라고 준 문제인데.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도 가끔 틀리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교과서 본문에 있던 그리고 학습내용 초반에 도입해서 했던 설명의 사진이라서 아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양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봤는데 물론 시간 관계상 너무 길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많이 틀린 문제를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과제 2가지를 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사실 문제를 풀어봤는데 난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가 하는 게 있다면 그걸 1번에다가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아니면 이거 설명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을 내가 간단하게 답장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가 이번 여러분의 역사 마지막 과제인데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수많은 의열단 그 이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한 명을 딱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번 써주면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 안 갈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사람 있잖아. 내가 이광수를 내가 참 애증의 인물인데 내가 수업 때를 가장 많이 쓰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독립운동가였고 누구보다도 친일파였던 이 양면성을 가진 인물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인물이잖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의 인상이 깊었던 인물 예를 들면 뭐 최익현도 있을 수도 있고 흥선대원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동일 될 수도 있고 명성황후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다 지나갔어요. 내가 수업했던 인물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에 등장했던 인물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해당하는 인물 다 좋으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적고 인물과 이름 쓰고 간단한 내용 적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번 역사 1학기 모든 게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사실 길면 길었고 어쩌면 짧으면 짧았다는 이 영상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사실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수업 내용 다시 밀려가지고 한 번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평소에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이거 언제 다 보내 해서 막 마음이 쾅쾅 무너지는 친구도 많았을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 잘 따라와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잘 봐서 참 고맙고 한 학기 동안 건강 잘 유지했던 것처럼 2학기에도 건강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도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